네, 이번 시간에는 유전학 들어갑시다. 큰 2단원이죠. 유전학. 그래서 97쪽에 세포 분열과 염색체, 세포 분열, 염색체. 제일 먼저 염색체, 염색체에서 염색사하고 DNA 관계를 알아보면 우리가 DNA는 이런 몇 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는가? 이중나선 구조죠. 뭘로 구성된 걸 얘기한 건가? 그러면 염기와 당과 인산, 또 염기, 당, 인산, 이걸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염기, 당, 인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몇 중 나선인가? 이중이다. 여기도 염기, 당, 인산, 염기, 당, 인산 이런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는 DNA가 핵산이죠. DNA가 쭉 돼 있는 걸 이렇게 한 줄로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염기당인산 이거 자체를 한 줄로 쭉 그려놓은 거예요. 여기도 그러니까 염기당인산 이중나선 구조죠. 이런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DNA인데 이 안에는 어떤 게 있는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인슐린 유전자가 있다. 또 뭐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는 눈꺼풀 만드는 유전자. 그래서 뭐 쌍꺼풀 유전자, 외꺼풀 유전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DNA에는 인슐린 만드는 유전자, 눈꺼풀 만드는 유전자, 또 뭐 예를 들어서 여기는 손톱 만드는 유전자, 머리카락 만드는 유전자 이런 것들이 막 있겠죠. 그래서 이건 뭐 티록신이라고 해도 되고 티록신 만드는 유전자다. 그럼 이런 유전자가 DNA에 엄청나게 많은 유전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DNA에는 우리 몸속에 있는 우리 몸의 유전자는 3,000 몇 개 유전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전자들이 전부 다 이 DNA에 있는데 그러면 이런 실 모양의 DNA가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실도 그냥 놔두면 실이 막 엉킬 거 아니에요. 그럼 엉키지 않게 어떻게 해놔야 되는가? 실패에다 감아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전자가 엉키지 않도록 실패에다 감아놓는데 그 실패가 바로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이 단백질이 무슨 단백질이라고 하는가?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이죠. 그래서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이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에 뭘 감아놓는가 그러면 이 DNA를 이렇게 감아놓죠. 이렇게. 그럼 실이 안 엉키겠죠. 그래서 이 DNA를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인 실패에다가 쭉쭉쭉 감아놓으면 이 실이 엉키지 않게 돼 있다. 그럼 요거 이름을 우린 뭐라고 하는가 그러면 요거 이름을 염색사라고 얘기를 하죠. 염색사. 그래서 이 DNA를 실패에다가 이렇게 감아놓은 요거 이름을 염색사. 그런데 이 염색사가 세포 분열할 때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똑같이 두 배로 복제돼야 돼요. 그럼 세포 분열할 때 두 배로 똑같이 복제된 다음에 나눠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복제한 다음에 나누는데 실 모양으로 이걸 딱 나누기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걸 덩어리로 만들어서 나누는 거예요. 세포 분열할 때. 그래서 이걸 덩어리로 만들면 어떤 상태가 되는가 그러면 이게 이런 모양으로 덩어리를 만들죠. 그래서 얘랑 다 뭉치는 거죠. 이렇게. 단백질들이 막 뭉쳐가지고 덩어리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걸 내가 이제 이렇게 그릴게요. 그래서 단백질이 뭉쳐서 이런 모양의 덩어리를 형성하게 된다. 이런 덩어리가 형성이 되는데 이건 이제 다 단백질들이죠. 단백질들이고 물론 여기에 뭐도 갖고 있는 건가? DNA가 DNA.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막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실패, 즉 히스톤 단백질의 DNA가 갖고 있는 것, 요거 이름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염색사가 뭉쳤으니까 염색체라는 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요 염색사에서 이 히스톤 단백질과 DNA가 감겨 있는 요 구조 이름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요 덩어리 이름을 뉴클레오솜이라고 얘기를 하죠. 요 덩어리도 뭐가 되는가? 뉴클레오솜. 요 덩어리도 뉴클레오솜.
그래서 뉴클레오솜이 막 뭉쳐가지고 이런 모양이 된 게 바로 염색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뉴클레오솜하고 뉴클레오타이드하고 뭐가 더 큰 단위일까요? 뉴클레오타이드하고 뉴클레오솜하고 어떤 게 더 큰 건가? 그러면 그렇죠. 저쪽에 가보면 요거 이름은 뭐라고 해요? 그렇죠. 염기, 당, 인산 요거 이름을 뉴클레오타이드라고 얘기하죠. 그럼 뉴클레오타이드가 엄청나게 있는 게 DNA잖아요. 그럼 이 DNA가 히스톤 단백질을 감고 있는 게 뉴클레오솜이죠. 그럼 이 뉴클레오솜 안에도 뉴클레오타이드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는 아주 작은 거죠. 뉴클레오타이드가 여러 개 모여서 DNA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DNA가 히스톤을 감고 있는 게 뉴클레오솜이죠. 그러니까 뉴클레오솜이 훨씬 더 큰 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작은 거에서 큰 것 순서로 배열하시오라고 해서 경기에서 기출 문제가 출제가 됐던 거죠. 그래서 작은 거에서 큰 단위 그러면 뭐 뉴클레오솜, 뉴클레오타이드, 뭐 DNA 이렇게 해서 쭉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걸 보고 뉴클레오타이드는 염기당 인산만 할 때 뉴클레오타이드. 그럼 그런 DNA가 히스톤 단백질을 감고 있는 요 덩어리 이름은 뉴클레오솜. 그래서 문제 나올 때 헥산의 기본 단위는 무엇이냐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문제에서 헥산의 기본 단위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뭐가 답이에요? 헥산의 기본 단위 그렇죠. 헥산의 기본 단위 DNA, RNA의 기본 단위 뉴클레오타이드가 되죠. 뉴클레오타이드 헥산의 기본 단위. 그런데 만약에 문제에서 염색사의 기본 단위는 무엇이냐? 염색사의 기본 단위는 무엇이냐라고 하나 오면 이 염색사의 기본 단위는 뭐가 여러 개 모인 건가? 뉴클레오솜이 여러 개 모인 게 염색사죠. 그래서 염색사의 기본 단위는 뉴클레오솜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헥산의 기본 단위 하면 뉴클레오타이드, 염색사의 기본 단위는 무엇인가? 뉴클레오솜. 이렇게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색사가 이러면 염색체가 됐어요. 근데 이 염색체는 세포 분열할 때 이게 지금 이렇게 두 가닥으로 된 건 요 가닥과 요 가닥은 유전자가 똑같은 거예요. 유전자가 똑같이 복제가 된 거예요. 두 가닥으로. 그럼 세포 분열할 때 이게 딱 나눠져요. 그래서 반쪽은 저리로 가고 반쪽은 저쪽으로 오죠. 그래서 요거 이름을 우린 뭐라고 하는가? 염색체가 나누어 있는 것, 염색 분체. 이것도 뭐라고 하는가? 염색체가 나누어진 것, 염색 분체. 그래서 염색체 하나는 몇 개의 염색 분체로 되는가? 2개의 염색 분체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염색체는 2개의 염색 분체인데 이 짤룩한 부분, 이 부분에 누가 와서 달라붙는가 하면 중심체에서 나온 실이 여기 딱 달라붙죠. 양쪽으로 끌고 가죠. 그럼 중심체에서 나온 실이 여기 달라붙어서 끌고 가는데 이 가운데 허리 부분을 무슨 체라고 얘기하는가? 그렇죠. 동원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원체는 중심체에서 나온 실, 그 실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방추사. 그래서 중심체에서 나온 실, 방추사가 부착되는 곳을 동원체라고 한다. 그래서 동원체 양쪽으로 딱 붙어서 끌고 가죠. 그래서 동원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염색체 하나는 2개의 염색 분체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염색체가 이런 것도 또 있겠죠. 이렇게. 염색체가 이렇게 있으면 이것도 염색체. 이거 이름은 염색 분체. 염색 분체. 그랬을 때 요 둘이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 2개는 한 개의 염색체 속에 있는 2개는 자매 염색 분체라고 해요. 자매. 얘네 둘은 자매 염색 분체. 그럼 얘네 둘도 무슨 염색 분체가? 자매 염색 분체. 근데 얘하고 얘는 자매가 아니죠. 비자매 염색 분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 둘 같은 동원체에 붙어 있는 2개는 자매예요. 자매 염색 분체. 같은 동원체에 있는 2개는 자매 염색 분체. 근데 얘하고 얘는 자매가 아니에요. 남이에요. 비자매 염색 분체라고 얘기하는 거죠. 얘들은 자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거 염색체. 그럼 만약에 염색체가 10개다 그러면 염색 분체는 몇 개냐? 염색체 10개다 그러면 염색 분체는 당연히 염색체 10개면 염색 분체는 20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염색체는 2개의 염색 분체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자주 개수 계산하는 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염색체 하나 나왔다 그러면 염색 분체 2개다 생각하고 문제 풀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염색체 하나는 염색 분체 2개. 그런데
이 염색체가 생물마다 다 염색체의 수가 다르죠. 수가 예를 들어서 사람은 이건 뭐 사람만 외워두면 돼요. 나머지 외우지 않아도 돼요. 46개를 가지고 있어요. 46개 염색체를 가지고 있죠. 좀 내릴까요? 올라가 있나? 염색체 수가 사람 같으면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47개 염색체 가진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럼 47개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우리가 다운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운 증후군은 들어봤죠. 그래서 모든 정상적인 사람은 46개. 토끼 같으면 외우진 않아도 돼요. 토끼 같으면 44개. 개는 78개. 그래서 내가 이거 써준 건 외우라고 써준 게 아니라 생물마다 염색체의 수가 다 특정한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모든 개들은 다 염색체 78개예요. 생긴 모양이 달라도 다 78개. 그러니까 푸들도 염색체 78개, 불독도 염색체 78개, 진돗개도 염색체 8개. 그래서 다 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색체 수는 생물마다 일정한 수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염색체 수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온몸의 세포, 온몸이 다 세포로 구성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세포마다 다 46개란 소리예요. 46개. 그래서 우리 몸은 어른은 한 50조 개 정도의 세포로 되어 있거든요. 그 50조 개의 세포 하나하나마다 염색체 수가 다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47개 그러면 이게 다 47개라는 소리죠. 그래서 세포마다 다 염색체의 수는 46개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 이 염색체의 수는 대를 거듭해도 1000년 후에도 사람은 다 46개, 10,000년 후에도 사람 다 46개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 46개를 가진 남자가, 사람의 경우는 남자 염색체 46개다. 여자도 염색체 46개다. 그럼 이 남자한테서 정자를 만들면 정자 속에 염색체 몇 개 있어야 되는가? 여기서 난자를 만든다. 그러면 난자 속에 몇 개 있어야 되는가? 그러면 정자 속에도 46개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난자 속에도 46개 있다면 둘이 수정하면 92개가 될 거 아니에요. 큰일 나죠. 그래서 정자 속엔 몇 개가 들어있어야 되는가? 그렇죠. 23개만 있어야 돼요. 난자 속에도 23개가 있어야 둘이 수정하면 46개가 돼서 정상적인 A가 되겠죠. 그래서 염색체의 수는 다 일정하기 때문에, 사람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46개 염색체인데 23개를 내주려면 염색체가 어떻게 돼 있어야 되는가? 그러면 아무렇게나 이렇게 46개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46개가 있다면 23개를 어떤 걸 골라서 23개 줘야 될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염색체는 똑같은 게 2개가 한 쌍씩 돼 있죠. 이렇게 2개. 내가 지금 이렇게 네모로 그려놓은 건 실제로 이렇게 생겼는데 그냥 이걸 네모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기 쉽게. 이걸 다 그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기 쉽게 네모. 그래서 이런 거 2개, 또 이런 거 2개. 이렇게 해서 46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사람의 경우. 그러면 여자도 색깔을 다른 걸로 할게요. 남자의 경우 염색체 똑같은 게 2개. 그래서 46개. 여자의 경우도 둘씩 돼 있어서 2개. 또 세모난 거 2개. 이렇게 해서 46개 가지고 있겠죠. 그 정자를 만들 때는 어떻게 정자를 만들어지는가 그러면 정자는 2개 중에서 하나 갖고 만들겠죠. 2개 중에서 하나 갖고 만들고, 조금 올릴게요. 정자, 여기서 만들어지는 정자는 근데 2개 중에서 하나 가지고 만들고, 둘 중에 하나 가지고 만들고 해서 만들어내고, 난자도 마찬가지 2개 중에서 하나 갖고 만들고 해서 골고루 하나씩 내려보내서 난자를 만들겠죠. 그러면 정자와 난자가 수정하게 되면 수정란은 다시 46개가 된다. 그러면 하나는 누구한테, 네모난 거 하나 누구한테서 받은 건가? 아빠한테서 받은 거고, 그다음에 빨간 거 하나는 누구한테 받은 건가?
엄마한테서 받은 거. 그러면 짝이 딱 맞잖아요. 또 세모난 것도 하나는 아빠한테서 받은 거고 또 세모난 거 하나는 엄마한테서 받은 거고 그럼 짝이 다 맞아서 얘도 정확하게 46개가 되죠. 그래서 요 똑같은 염색체가 둘씩 짝을 이루고 있어야 된다. 왜 짝을 이루고 있어야 되는가 하면 정자나 난자 만들 땐 하나씩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짝을 이루는데 요 짝을 이루는 염색체를 무슨 염색체라고 하는가? 상동 염색체. 상동 염색체. 요 짝도 상동 염색체. 상동 염색체.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어야 상동 염색체 중에 하나는 정자, 하나 난자한테 들어가서 수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상동 염색체 중에서 하나는 누구한테 받은 건가? 아빠한테서 받은 거. 하나는 엄마한테서 받은 거. 이 사람의 아빠한테서 하나, 이 사람의 엄마한테서 하나. 그럼 여기도 하나가 파란 건 누구한테 받은 건가? 아빠한테서 하나 받은 거고 빨간 건 누구한테 받은 건가? 목에 엄마한테서 받은 거죠. 그래서 상동 염색체 중에서 하나는 부계, 하나는 목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상동 염색체라고 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나머지는 다 남녀가 똑같은데 제일 46개면 쌍이 23쌍이거든요. 그럼 22쌍은 남녀가 똑같은데 한 쌍만 남녀가 다르죠. 이런 모양으로. 여자 같으면 제일 끝에 한 쌍만 이런 모양으로 생겼죠.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생겼으면 남자, 이런 모양으로 생겼으면 여자. 그럼 만약에 정자를 만들 때 이거 가지고 정자를 만들었다. 그럼 난자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이거 갖고 만들겠죠. 그럼 이렇게 수정을 하면 하나는 아빠 거, 하나는 엄마 거. 이렇게 되면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이렇게 되면 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자하고 똑같으니까. 근데 아빠가 만약에 요걸 정자를 만들어줬다. 요걸로 정자를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아빠한테서 받은 거 이렇게 생긴 거, 엄마한테 받은 거 요거. 그러면 요걸 뭐가 되는가? 아들이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남자, 여자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염색체 44개는 공통으로 가지고 있고 한 쌍, 2개 쌍으로 치기 때문에 요건 공통이라도 그냥 한 덩어리로 같이 다녀야 돼요. 그래서 남녀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22쌍을 무슨 염색체라고 하는가? 상염색체. 상하고 상동하고는 다른 거예요. 상염색체란 남녀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을 땐 상염색체라고 얘기하고 상동은 2개 똑같으면 상동. 요거는 상동. 이거는 상염색체. 그럼 요거 때문에 남녀가 결정된다. 요것을 성염색체. 요 2개를 성염색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을 때 남자의 성염색체 요 파란 거를 뭐라고 하는가? 요걸 X, 요 조그만 거 Y. 요거는 여자의 경우는 이런 것만 2개 있으니까 X만 2개 있구나. XX. 그래서 사람의 경우 남자는 44개 플러스 XY, 여자는 44개 플러스 XX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이걸 성염색체, 상염색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의 경우 남자는 44개 플러스 XY 해서 46개, 여자는 44개 플러스 XX에서 46개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정자를 만들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여기서 만들어지는 정자는 몇 개 플러스? 그렇죠. 22개 플러스 X 가진 정자나 22개 플러스 Y 가진 정자가 나오겠죠. 정자의 종류는 2종류예요. 근데 난자는, 여기서 나오는 난자는 22개 플러스 X밖에 없고 똑같은 난자죠. 그래서 요 정자와 이 난자가 만나면 딸, 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면 아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XY가 바로 무슨 염색체라고 하는가? 성염색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람의 경우 그럼 46개다 그러면 몇 쌍이 되는 건가? 23쌍이 되겠죠. 2개가 한 쌍으로 치면. 그럼 이거는 몇 쌍인가? 22쌍. 이건 몇 쌍인가? 39쌍이 되죠. 그래서 요 숫자가 생물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반식은 어떻게 쓰면 되는가? 일반식으로 쓴다면 2 곱하기 얼마 하면 되는가? 요거를 n짤 붙이는 거죠. n. 그래서 2n이라고 표시하죠. 그럼 사람은 n이 얼마인가? 23. 개는 n이 22. 39. 토끼는 n이 22.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2n개라는 말로 써요. 그러면 이것도 몇 n은 46인가? 2n은 46. 이것도 2n은 46. 그럼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는가? 그렇죠. n은 23개죠. 2n이 46이니까. 그럼 이것도 뭐라고 하는가? n은 23개. 그 둘이 수정하면 수정란은 다시 2n은 46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n인 건 다 무슨 세포를 얘기하는가? 우리 몸에 있는 세포다. 그래서 2n짜리는 다 여기도 염색체 몇 개 있어요? 46개. 요새부터 46개, 46개, 46개 다 46개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n짜리는 우리 온몸을 구성하는 세포는 다 46개예요. 그럼 우리 몸 중에서 다 염색체 다 46개인데 딱 하나 누구 속에만 23개가 들어있는가? 정자 속에만 23개 들어있죠. 난자 속에만 23개 들어있겠죠. 그래서 모든 세포는 다 46개예요. 그래서 46개인 세포를 무슨 세포라고 하는가? 체세포라고 얘기를 해요. 23개인 세포는 무슨 세포라고 하는가? 생식세포라고 얘기해요. 정자, 난자, 생식세포. 그래서 일반적으로 EN, N 이런 말로 쓰는데 여기서 EN, N 개념을 알아보면 다시 한번 알아보면 요거는 뭐는 뭐라고 표시하면 돼요. 이런 거 쓸 때는 몇 n은 얼마로 표시하면 되는가? 그렇죠. 이거랑 상동 염색체. 상동 염색체. 짝이 있으면 2n이라고 해요. 개수는 몇 개인가? 4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렇게 그려놓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건 뭐라고 해야 되는가? 그렇죠. 이거는 짝이 없잖아요. 짝이 없죠. 혼자씩 있죠. 혼자씩. 따로 짝. 한마디로 상동 염색체가 없죠. 외톨이로 돼 있죠. 이거는 n. n은 얼마인가? 개수는 무조건 씌우면 돼요. n은 4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2n은 4, n은 4. 그럼 이거는 무슨 세포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체세포예요? 생식세포예요? 이건 체세포예요. 그러면 생식세포를 만들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둘 중에 하나 내려가야 되고 둘 중에 하나 내려가서 n은 2. 이게 바로 무슨 세포인가? 생식세포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건 체세포예요? 생식세포예요? 그렇죠. 이건 생식세포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의 체세포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것도 둘 있어야 되고 이것도 둘 있어야 되고 동그라미도 둘 있어야 되고 세모도 둘 있어야 이게 체세포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건 몇 n은 얼마라고 하는가? 2n은 8 하는 거예요. 이거는 체세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체세포, 생식세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보면 이렇게 그려놓으면 이건 뭐라고 해야 되는가? 그렇죠. 요거 짝, 요거 짝, 요거 짝이니까 무조건 짝 2개가 나란히 있으면 몇 n인가? 2n. 개수는 맘 놓고 쉬어요. 6개. 체세포예요. 체세포. 그러면 이렇게 놓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건 뭐라고 해야 되는가? 그렇죠. 짝이 하나, 둘, 3개가 있죠. 그래서 이건 몇 n이라고 하는가? 3n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인가? 6인데 3n은 6. 근데 이거는 아직은 이제 3n이 궁금해서 내가 해놨을 뿐이지 이거는 동물한테는 없어요. 이런 거. 동물한테 없고 식물에서 배젖, 양분으로 쓰다가 없어질 거예요. 이거는. 이게 개체가 되면 기형아가 될 거 아니에요. 식물도 이상한 식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건 배젖이라 그래서 양분으로 쓰다가 나중에 없어지는, 나중에 심화 배울 때 요 뒤에서 제일 뒷부분에서 배워요. 배울 거니까 지금 현재는 이거는 안 해도 괜찮아요. 이건 안 해도 괜찮고 EN, N만 알면 돼요. 그래서 EN은 체세포, N은 생식세포 이렇게 따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EN, N. 그래서 요 EN이다, N이다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 이게 다 어디 속에 들어있는 건가? 어디에 이런 거 있어요? 세포가 있으면 세포 속에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세포 속에 핵 속에 염색사로 돼 있죠.
그런데 이 실 모양으로 되어 있다가 세포 분열할 때 정확하게 나눠지기 위해서 이 염색사가 뭘로 변하는가 그러면 바로 염색체로 이렇게 변하는 거거든요. 염색체로. 그래서 EN이냐 N이냐 그러면 바로 이게 EN이냐 N이냐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어디 속에 있는 건가? 염색사는 어디 속에 있어요? 핵 속에 있죠. 핵 속에 있는 상태라 그래서 요 EN, N을 우린 뭐라고 하는가? 핵 속에 있는 상태, 핵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핵상은 핵 속에 어떤 상태로 들어있느냐 그러면 EN의 상태로 들어있을 수도 있고 N의 상태로 들어있을 수도 있죠. 그 EN의 상태로 들어있는 걸 우린 뭐라고 하는가? 복상. N의 상태로 들어있는 걸 우린 뭐라고 하는가? 단상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세포이겠어요? 그렇죠. 복상인 거는 무슨 세포이겠는가? 체세포일 때는 복상이라고 하죠. 그러면 단상이라고 하면 무슨 세포를 단상이라고 하는가? 그렇죠. 정자, 난자, 생식 세포에 있는 건 단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복상하면 체세포, 단상하면 생식세포라고 하죠. 이건 핵상이에요. 핵의 상태. 그런데 핵형이란 뭘 얘기하는가? 말 그대로 형태예요. 형태니까 이거는 염색체, 수, 모양, 크기를 핵형이라고 해요. 수만 따지는 게 아니라 핵상이 아니라 핵형은 형태, 염색체, 수, 모양, 크기. 그렇다면 숫자만 따지면 EN이라고 하면 핵상이죠. 근데 모양까지 따지면 핵형이라고 하죠. 그러면 모든 생물의 염색체가 모든 사람의 염색체가 이런 모양이 하나 있다 그러면 또 다른 여자도 꼭 이런 모양의 염색체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염색체 수가 46개다. 46개다 그러면 23개씩 내려가야 되는데 염색체 수 말고 모양까지도 다 사람마다 똑같을까요? 사람마다 다를까? 염색체 수하고 모양까지 사람마다 다 똑같죠. 모든 사람은 다 똑같아요. 만약에 어떤 여성이 키가 좀 작다 그래서 염색체가 이게 이런 모양으로 생겼다고 치면 염색체 모양이 이런 모양으로 생겼다고 친다면 여기서 난자를 만들면 이런 모양의 난자가 만들어지겠죠. 그럼 둘이 수정하면 하나가 이런 모양이 되면 상동 염색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키가 크다 작다 몸집이 굉장히 크다 적다 모든 사람의 염색체는 다 생긴 모양이 어떻게 되는가? 똑같은 모양으로 생겨 있어야 난자 만들 때도 이렇게 만들어지면 다시 수정하면 이런 모양으로 돼서 정상적으로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염색체 수만 똑같은 게 아니라 수, 모양, 크기까지도 다 똑같아야죠. 그래야 결혼할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푸들 염색체 몇 개라고 했는가? 78개예요. 불독도 78개예요. 그래서 푸들과 불독 사이에서도 새끼가 나올 수가 있죠. 염색체 수가 똑같으니까. 모양까지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의 핵형은 다, 모든 생물의 핵형은 다 같은 생물이라면 일치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치한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쭉 필요한 것만 보면 제일 먼저 97쪽에 와서 염색체 첫 번째 줄에 97쪽 염색체 첫 번째 줄에 염색사의 구성 단위는 뭐라고 해야 되나? 뉴클레오솜. 염색사의 구성 단위 뉴클레오솜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2번은 뭐 설명할 거 없고 3번에 염색분체는 동일한 염색체가 딱 2개. 염색분체의 첫 번째 줄 중간에 동일한 염색체가 딱 2개. 그것을 염색분체 또는 뭐라고도 하는가? 자매 염색분체. 한 개 속에 있는, 한 개의 염색체에 있는 염색분체, 자매 염색분체. 그리고 4번에 동원체에는 첫 번째 줄 끝에 방추사가 부착되는 곳. 그 다음 5번에 상동 염색체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한 쌍의 염색체. 그리고 6번에 상염색체는 암수가 공통으로 가지는 염색체. 그 그림 볼 줄 알죠? 그림 됐고 그 다음에 7번 넘어가서 성염색체. 성염색체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성을 결정하는 한 쌍의 염색체. 그 밑에 네모 안에 남자는 44 플러스 XY 46
여자는 44 플러스 XX 46. 그럼 8번에 핵상과 핵형에서 핵상은 복상 2n, 복상 2n 그 줄 중 끝에 체세포의 핵상은 2n, 체세포 핵상은 2n, 그리고 단상 n 하고 그 줄 끝에 생식세포의 핵상은 n. 핵형, 이번에 핵형은 염색체 수 모양 크기, 염색체 수 모양 크기를 핵형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밑에 그림에 보면 1번부터 몇 번까지 있어요? 22번. 제일 끝에 XX 성염색체 있죠? 그럼 1번부터 22번까지 쭉 늘어났는데 여러분들이 쭉 보니까 느낌에 어떤 순서로 22번까지 늘어났겠어요? 크기 순서로 늘어났죠. 제일 큰 게 1번, 제일 큰 게 1번이고 2번, 3번 갈수록 계속 작아지죠. 그럼 제일 작은 게 몇 번인가? 22번. 23번은 크기와 관계없이 무슨 염색체를 늘어놓는 건가? 성염색체. 그래서 그 밑에 설명이 있죠. 그림 설명 그 제일 밑에 그림에 상염색체의 번호는 크기 순서로 1번이 가장 큰 염색체이고 22번이 가장 작은 염색체이다. 그럼 1번이 가장 큰 염색체, 22번이 가장 작은 염색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상염색체 크기 순서로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가장 작은 염색체는 22번, 가장 큰 염색체는 1번. 그럼 모든 사람의 1번 염색체는 사람마다 다 크기가 다 어떻게 했어요? 똑같다라고 해야 되죠. 핵형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사람이 큰다는 얘기는 사람이 커서 어른이 됐어요. 어른. 그렇게 되면 세포의 크기가 커지는 걸까요? 숫자가 많아지는 걸까? 그렇죠. 세포의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크기가 커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처음에 태어날 때 약 2조 개 정도의 세포를 가지고 태어난대요. 근데 어른이 되면 한 50조에서 더 크고 그런 사람은 60조 개 정도의 세포로 되어 있대요. 그럼 처음에 한 2조 개 갖고 태어났다가 뭐 숫자를 외우지 않아도 돼요. 2조 개 갖고 태어났다가 50조, 60조 개 됐다. 그러면 생물체가 큰다는 소리는 무슨 분열했다는 소린가? 세포 분열한다는 소리죠. 근데 어디에 있는 세포가 많아지는가? 몸에 있는 세포가 많아지는 거죠. 체세포 분열한다. 그럼 체세포 분열한다는 소리는 크는 것도 있지만 생장 또 뭐 할 때도 체세포 분열하겠어요. 그렇죠. 상처 났을 때 상처가 아무는 것도 체세포 분열이죠. 그럼 상처가 아문다 그럼 뭐 한다는 소린가? 재생, 체세포 분열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세포가 이만한 세포가 있는데 세포가 커져도 되는데 커지지 않고 이만한 세포가 숫자만 늘어나는 이유는 왜 그런가? 그럼 만약에 세포가 커진다면 가로 1cm, 세로 1cm, 높이 1cm인 세포가 있다. 근데 세포가 커져서 가로 10, 세로 10, 높이 10cm인 세포로 됐다. 그렇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는가? 그러면 이게 가로 세로 1cm인데 10cm로 가면 부피는 얼마인가? 1인데 표면적은 얼마가 되는가? 부피는 1 곱하기 1 곱하기 1이니까 1세제곱이 되겠죠. 이게 1cm라고 했을 때. 그런데 표면적은 얼마인가? 한 면이 1이니까 1제곱이겠지. 6면체니까 얼마가 되는가? 6제곱이 되죠. 근데 이렇게 되면 부피는 얼마인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니까 1000 세제곱인데 표면적은 얼마가 되는가? 한 면이 100이니까 600 제곱이 되죠. 그러면 부피 대 표면적은 1대 6인데 이것의 부피 대 표면적은 1대 1000대 600이니까 1대 0.6이죠. 그러면 커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는가? 그러면 이때는 부피보다 표면적이 6배거든요. 근데 이건 부피보다 표면적이 1배도 안 되지.
이건 6배나 면적이 넓은데 이건 1배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여기 이게 세포라면 여기 혈액이 흘러다니겠죠. 그럼 혈액이 흘러다니면서 포도당 같은 것도 공급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를 공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어디가 빨리 공급되겠어요? 얘가 빨리 공급되죠. 왜 그런가? 부피보다 표면적이 훨씬 넓으니까. 근데 이건 부피보다 표면적이 훨씬 적으니까 공급이 잘 안 되죠.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스폰지를 빨간 잉크에다가 1초 동안 담갔다 뺐어요. 그럼 속에까지 다 빨개지죠. 근데 이런 스폰지를 빨간 잉크에다가 1초 동안 담갔다 빼면 어떻게 돼요? 겉에만 벌게지 속에는 허연대로 그냥 있겠죠. 그럼 속에까지는 양분이 안 들어가지. 그러면 속에는 어떻게 되는가? 썩기 시작하는 거죠. 양분 공급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세포가 커진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커진다면 부피보다 표면적이 훨씬 더 작아지기 때문에 양분 공급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세포 분열해야 된다. 99쪽에 가서 그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서 99쪽에 체세포 분열 과정, 체세포 분열에서 첫 번째 줄의 끝에 생장, 체세포 분열은 첫 번째 줄 끝에 생장, 또 두 번째 줄 끝에 재생. 그래서 체세포 분열은 생장과 재생하는 건데 체세포 분열은 왜 하는가? 그 밑에 네모하네. 체세포 분열하는 이유. 그러면 첫 번째 줄에 세포의 크기가 커지면 부피당 표면적의 비가 작아져서 세포에 필요한 물질 출입이 어려워진다. 그렇게 줄 쳐놓으세요. 세포의 크기가 커지면 부피당 표면적의 비가 작아져서 세포에 필요한 물질이 출입이 어려워진다. 이런 뜻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세포 분열해서 물질 출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세포 분열해야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이게 체세포 분열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체세포 분열은 간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어떻게 분열하는가? 체세포 분열 과정서부터 조금 쉬었다가 체세포 분열 과정 해나갑시다.